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정식 런칭을 준비 중인 섀도우라는 게임용 가상 컴퓨터 서비스 간단 후기를 남겨봅니다. 현재 체험단에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월 2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싼 것 같으면서도 비쌉니다. 하지만 여친님 컴퓨터를 지금 당장 맞추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섀도우 PC를 유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섀도우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섀도우는 게임도 가능한 강력한 성능의 클라우드 가상 컴퓨터를 월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게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윈도우, 맥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한가 싶을 텐데요. 게임을 원활하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필요합니다. 섀도우 최저사항은 1080급 그래픽카드 성능을 내준다고 하는데요. 1080은 현재 단종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의 그래픽카드를 찾아보면 2060이나 2060 슈퍼라고 합니다. 이 그래픽카드의 가격을 살펴보면 그래픽카드 가격만 30만원을 훌쩍 넘는데요. 나머지 부분까지 구입을 하면 더 비싸지겠죠? 이에 비해서 섀도우를 사용하면 매월 일정 비용은 지출되지만 저렴한 가격에 1080급 그래픽 성능을 내주는 컴퓨터를 한 대 소유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새로 사면 집안에 들여오기 힘든데요. 섀도우는 그런 걱정도 필요 없겠죠? 결국 목돈을 들여서 게임용 컴퓨터를 구입하느냐 아니면 매월 적은 돈을 내고 게임용 가상 컴퓨터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일 텐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섀도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섀도우 서비스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정식 홈페이지가 아닌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체험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픽 성능은 1080급이라고 합니다. 최근 3080이 출시되긴 했지만 1080급이라면 FHD 해상도는 아직 충분한 성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섀도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섀도우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섀도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섀도우를 가입하다 보면 섀도우 구성하기가 나오는데요. 가상 컴퓨터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한 수동 구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구성을 사용했습니다. 해외 정보를 찾아보니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본 것 같은데요. 정식 서비스 런칭 전이기 때문에 저는 약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자가 몰리게 되면 생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 컴퓨터 생성이 완료되면 섀도우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해서 바로 섀도우 PC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사용 테스트를 위해 유선 연결된 데스크탑에서 했더니 연결 상태가 굉장히 좋게 나오네요. 섀도우 PC의 부팅 시간? 시작 시간이라고 해야 하려나요? 처음 시작 시간은 설치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지 꽤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10이기 때문에 설치한 프로그램이 많아진다면 시작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섀도우 PC를 실행하고 제일 처음 한 작업은 해상도를 맞추는 것이었는데요. FHD 해상도인 1920-1080으로 변경하고 창 크기도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해상도에 따라서 창 크기가 알아서 변경되면 좋을 텐데 아마도 제가 옵션을 찾지 못한 거겠죠? 섀도우 PC는 섀도우 퀵 메뉴를 통해서 현재 설정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대역폭, 레이턴시, 패킷 손실 등 게임할 때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해상도를 맞췄으니 게임을 실행해서 성능을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스팀을 설치하고 몬스터 헌터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섀도우 PC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섀도우 PC에 설치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MS 오피스나 포토샵, 프리미어도 충분히 돌릴 수가 있는데요. 각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토렌트나 채굴 프로그램처럼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 설치 과정을 지켜보니 게임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느리게 느껴졌는데요. 게임 다운로드 속도는 500Mbps 정도로 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게임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되었으니 실제 게임을 해볼 차례가 왔습니다. 모넌을 최초 실행할 때는 로고가 뜨기까지 약 25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약 20초 정도면 로고가 확인되었는데요.
빠르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가상 컴퓨터라는 걸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능 같습니다. 해외에는 요금제가 부스트, 울트라, 인피니티 세 종류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고성능의 가상 컴퓨터를 쓸 수 있는데요. 한국 섀도우는 아직 고성능 가상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요금제에 따른 실행 시간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섀도우를 처음 실행하고 나서 조금은 당황했는데요. 게임 내에서 마우스 시점 이동이 너무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섀도우를 창모드로 실행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섀도우를 창모드로 실행했을 때 윈도우 키와 Alt 그리고 M키를 동시에 눌러서 커서 잠금을 하면 게임을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커서 잠금을 하지 않으면 화면이 빠르게 돌아가서 좋을 수 있지만 못린이인 저는 조준조차 쉽지 않아서 어려웠습니다. 섀도우 PC에서 해상도를 풀 HD로 바꾼 것밖에 없기 때문에 플레이 화면을 보시면 섀도우 PC 성능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끄럽지만 못린이의 삽질을 잠깐 구경해 보실까요? 게임을 하고 나서 섀도우 퀵 메뉴를 통해서 프레임, 대역폭, 레이턴시, 패킷 손실 등을 확인해 왔습니다. 실제 게임을 할 때 끊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통계상으로도 살짝 튀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한국 섀도우의 운영 노하우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캡스락을 컨트롤러, 한영 전환을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이용하는데요. 섀도우 PC가 윈도우 10 컴퓨터다 보니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키매핑 변경도 가능했습니다. 레지스트리 변경이 허용되는지 아닌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은데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의 자유도를 준 것 같습니다. 섀도우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영상 속에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섀도우 화면은 약간 블러 처리된 것처럼 보여서 시인성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세밀한 일러스트 작업 등을 해야 할 때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10의 덱스 모드로 섀도우를 돌려봤는데요. 덱스 모드에서 터치가 잘 되던 휴대용 모니터가 섀도우를 실행하니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게임 속에서는 잘 보였지만 윈도우 바탕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섀도우 앱이 업데이트되면 해결될 문제 같긴 한데요. 갤럭시 S10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하기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덱스 모드에서는 섀도우를 잘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경우 S10 덱스 모드보다는 확실히 편하고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갤럭시 탭 S7의 키보드가 문제인데요. 키보드의 커맨드를 누르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F1을 누르면 도움말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갤럭시 탭 S7의 특성이라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섀도우 앱은 기본 대역폭이 5Mbps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5Mbps에서는 게임 화면에서 깍두기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정에서 대역폭을 변경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섀도우 PC에 버추얼 데스크탑을 설치하면 오큘러스 퀘스트 2에서 PC용 VR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턴시가 매우 중요한 게임이 아니라면 꽤 괜찮은 수준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요. 섀도우 PC 특성상 오큘러스 퀘스트 2 와이파이 연결이 원활한 장소라면 어디서나 PC용 VR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연결이 동일한 환경에서도 어느 날은 굉장히 매끄럽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어느 날은 게임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안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섀도우 PC를 사용하다 보니 CPU 성능이 낮게 느껴져서
고사양 게임을 구동시킬 때 프레임이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실제 게임을 해보니 이런 걱정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출시된 사이버펑크를 구동했을 때 이 정도는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옵션 타협을 하게 되면 충분히 괜찮은 성능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허, 이번엔 애들이 친구를 데려왔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제법인데? 플랫폼에 서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지금까지 간단하게 섀도우 한국 서비스를 살펴봤는데요. 게임 패스와 섀도우를 동시에 구독한다면 유부남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하지만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는 용서가 쉽다라는 말이 있듯이 매달 카드값 때문에 계속 혼나는 것보다는 게임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한 번 혼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080급 성능을 내주는 게임용 가상 컴퓨터인 섀도우를 써보니 편리하긴 하지만 여러 게임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제가 쓴다면 조금은 비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게임만 하는 여친님이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물론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게임용 가상 컴퓨터인 섀도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거 같아? 뭐가? 플레이하기 좀 더 좋은 거 같아? 모르겠어? 내가 언제 뭐 불편하다고 뭔가 느리고 뭔가 그래픽이 안 이쁘고 그럴 리가. 진실을 얘기해봐. 진실 얘기. 나 이거 불편하다고 말한 적 없거든요. 아, 내 유실물 어디 갔냐고. 나중에 모두 깔아줄게. 유실물 모두 깔아줄게. 아니 이게 없으니까 초록에서 반짝거리는 거 보니까